우주세기 마니아와 신세대를 동시에 잡는 작품, 이게 반다이의 수건 사업이죠. 아무래도 잘 만든 화제작인 만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반응을 하나 골라보라면 다짜고짜 건담에 올라타는 주인공이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건담의 주인공들은 이상하죠. 일단 건담이 나오면 일말에 망설임 없이 탑니다. 저 같으면 좀 의심을 해볼 것도 같은데 그들에겐 일말의 의심도 없군요. 물론 잘 따져보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쿠학세의 반응 중에서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왜 평범한 소녀인 아마테, 마추가 지쿠학세에 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얘가 왜 갑자기 건담에 뛰어드는 거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안노 히데아키, 아니 스튜디오 카라의 특성을 들자면 이야기의 정보량이 많고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테가 지쿠학세에 탄 것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얼핏 보면 알 수 없지만 잘 들여다보면 왜 마추가 지쿠학세에 타는지 알 수 있다는 주제로 스포일러가 듬뿍 담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봇 애니메이션에서 1화의 로봇을 탄다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한 필수 공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초수기신 단쿠가가 무려 16화에서 합체하는 등 틀을 깨는 작품들도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그런 작품들이 여지없이 망해버리면서 로봇물의 1화 탑승은 로봇물의 필수적인 공식이 되었지요. 그러니 업계 최고가 만든다는 건담 제작진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빅토리 건담의 경우에는 원래 4화 탑승이지만 4화를 먼저 방영해서 1화 탑승인 셈이고 턴웨이 정도가 2화에서 탑승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쪽은 건담 20주년 기념으로 토미노 감독이 마음대로 만든 걸 감안하면 1화 탑승은 건담계에서 일종의 불문율일 겁니다. 그러니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1화를 태웠을 테고 그러니 일부 사람의 눈에는 대뜸 지쿠학세에 올라타는 이상한 애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아마테가 지쿠학세에 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쿠학세의 마케팅 포인트를 들자면 우선 건프라가 멋져 보인다, 수성의 마녀 등 신규 고객을 많이 끈 작품에 요소를 도입한다, 그리고 에반게리온이 아닌가 합니다. 은근히 에반게리온이 떠오르는 부분이 많다고나 할까, 작품을 잘 보면 굳이 에반게리온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오마주가 많아요. 에반게리온 1화에서 신지는 이유도 모른 채 에바에 탔죠. 지쿠학세 1화에서 아마테는 뜬금없이 지쿠학세에 탑니다. 신지를 에바 초호기가 구해줬듯 붉은 건담도 아마테를 구해주며 신지가 겐도의 명령에 반항하자 겐도가 기동시킨 신극장판의 더미플러그는 오메가 사이코뮤가 기동하자 튀어나온 손과 닮았습니다. 신규 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성의 마녀 요소를 도입했듯 최고 흥행작인 에반게리온의 여러가지 요소를 일부러 차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에반게리온의 제작 배경에 있어요. 츠로마키 감독의 말에 의하면 안노 감독은 에반게리온 1을 만들 때 퍼스트 건담을 상당히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건담을 타는 과정, 아무로와 아버지의 불화, 퍼스트 건담의 구도는 그대로 에바에게 옮겨졌으며 그러니 지쿠학세에 이식하기도 쉽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즉 에바는 건담의 공식을 벤치마킹한 작품이란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보면 로봇물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리고 에반게리온과 마찬가지로 1화에 태우느라 마추가 느닷없이 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합니다만 사실 성공한 작품의 소년과 소녀들은 절대 이유 없이 로봇을 타지 않습니다. 그걸 애니메이션 덕후 천국인 스튜디오 카라가 모를 리가 없지요. 즉 신지는 분명히 에바에 탈 이유가 있었으며 마추도 그 나름대로 지쿠학세에 탈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카란 1화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극장판 팸플릿엔 츠로마키 감독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는 작품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이드 7같이 광대한 자연을 재현한 거대 콜로니가 있는가 하면 사이드 6같이 좁은 콜로니에 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도쿄 이상의 인구 밀도인 곳도 많다. 이런 콜로니의 난민 문제는 건담 시리즈에서 계속 언급된 주제입니다. 영상물에서 가장 잘 묘사된 것은 역습의 샤에서 네오지온의 본거지였던 스위트워터 콜로니죠. 스위트워터는 전쟁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급조된 콜로니, 지쿠학세 이즈마 콜로니와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사이드 7이 비교적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면 사이드 6의 콜로니군은 넘쳐나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곳이라 생활 환경이 최악이고 피난민과 빈민이 넘쳐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상에서 혁명은 항상 이렇게 차별받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는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차별받았죠.
건담에서 스위트 호선은 난민을 밀어넣는 곳이었고 덕분에 주민들이 가진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찔렀죠. 그렇게 이곳은 저항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에우고의 함선 아가마가 건조될 수 있었고 샤와 네오존이 연방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숨겨졌거든요. 이즈마 콜로니는 어떨까요? 이곳은 난민들의 수용소인지라 곳곳이 슬럼화되어 있으며 생활 여건 또한 좋은 곳이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난민도 많습니다. 냐안도 그중 하나죠. 냐안은 불법적인 일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사고방식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クラバなんてまともなやつはやらない。 란 말도 그렇고 소심하고 수줍음을 타는 성격도 그렇고 원래대로라면 교복을 입고 얌전히 학교에 다녀야 할 보통 소녀죠.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밀수업 등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구나 다른 콜로니로 가야겠지만 정부 관료가 엄마인 마추도 지구의 환경을 모르는 반에 냐안 같은 고아가 사이드 시스를 벗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어려울 겁니다. 여하튼 이즈마 콜로니는 우범지대인데요. 이런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군경찰입니다. 치로마키 감독은 이즈마 콜로니의 상황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본이 패전국이 되면서 군대가 사라지고 자유대가 태어났듯 승전국인 지오는 패전한 사이드6가 먹고 살 길은 만들어뒀지만 군대는 빼앗아두었기에 경찰이 군대 역할을 하는 편법을 쓰는 건데 이 경찰은 난민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며 이런 태도는 민간인인 아마테에게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군경찰은 민간 거주구역에서 장비를 아무 염려 없이 떼어버리며 수색 과정에서 난민들의 거주지를 마구잡이로 부숴버립니다. 아마테는 이걸 보고 한마디 하죠. ひどい。 그냥 흐름만 보면 갑자기 건담이 툭 떨어지니까 냅다 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흐름을 보면 그녀가 지구에서 탄 이유가 보이죠. 사실 아마테는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 후술할 이유로 나연을 보고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군경의 반응을 보고 그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소민의 우주세계에서 스페이스노이드는 항상 탄압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건담팬들 사이에선 만약이란 이야기를 할 때 지온이 승리했다면 스페이스노이드의 지위는 어땠을까?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결론은 다를 게 없지 않았나 싶어요. ジオンが戦争に勝ったってスペースノイドは自由になれない。いつまで経っても苦しいままだ。 역사가 그렇죠. 언제나 힘없는 사람에게 잔혹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탄압에 수긍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아마테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군요. 戦わないの？軍系とやり合うバカがいるか。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는 한 소녀가. 그런데 문제는 이 소녀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온군의 신형기를 조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부 사람에게 무리수로 보인 거죠. 기체 보안 같은 건 어쩌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아마테는 어떻게 지쿠악스를 탈 수 있었을까요? 에반게리온에서 신지가 에바에 탄 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형편에 맞게 설계된 인류 보안 계획,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이죠. 마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장판, 3화까지만 본 상황에선 추측만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아마테의 행동은 하나부터 10까지 설계된 게 아닐까요? 처음에 받은 핸드폰의 메시지도 그렇고 싸우려고 마음먹었을 때 디바이스의 위치를 묻자 하로가 답을 해주네요. 이 하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모든 출시 예정국에 자막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스페인어 자막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Iniciando desbloqueo. 다른 나라의 자막은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는 수동태지만 스페인어 자막만 능동태로 말하거든요. 즉 지쿠악스의 사이코록을 직접 해제한 것은 바로 하로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하로가 이 말을 하자 계기판에 인증 완료라고 뜨고 그 이후에 지쿠악스의 오메가 사이코미가 기동하죠. 즉 아마테는 뜬금없이 건담을 탄 게 아닙니다. 1차적인 이유는 본인의 정의감이고 2차적인 이유는 누군가의 음모인 것이죠. 지쿠악스의 극장 팜플렛에는 아마테가 군경의 횡포에 분노하여 카네반 유한공사의 자쿠에 올라탔다고 적혀있지요. 그리고 작품 묘사를 봐도 군경의 횡포에 분노하여 싸우기 위해 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만 이건 작품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보이기에 조금만 흐름을 놓치면 뜬금없이 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마추가 지쿠악스에 뛰어든 이유는 남다른 정의감 그리고 자신을 억압하는 무언가에게 저항하기 위해서죠. 건담 파일럿은 저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항하기 위해서 지쿠악스에 탄 거죠. 다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지 않았을까? 에반게리온처럼 1화에서 태우고 2화에서 싸우게 했으면 안 됐을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측밖에는 할 수 없지만 이건 아마 지금의 애니메이션 제작 현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야 건담은 거의 1년 내내 방영을 했지만 수성의 마녀는 2쿨 정도밖에 안 됐죠. 지금은 건담조차 25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현실이고 그러니 이야기 전개를 압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코학스는 1화부터 엄청난 정보량을 보여주죠. 마치 에반게리온처럼 말이죠. 덕분에 에반게리온 때처럼 토론하는 재미는 있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